미국 CIA 폼페오 국장이요, 트럼프의 이 북한 문제가 조만간에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뭘 선택할 수 있는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또 미국 기업연구소 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정세와 대책에 대해서 미국 CIA가 보고 있는 관점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걸 한 이유는요, 지금 미국 조야에서 지금 미국은 한국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지금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선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반박을 하러 평창에 가면서 아베를 보고도 당신도 같이 와서 북한의 선전장이 되지 말게 하자고 지금 오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느닷없이 오는 거고, 한국은 아베가 오는데 황송해서 지금 외교적인 하수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본 산케이 신문에 아베가 한국에 참가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다른 언론들도 보도를 했는데, 일본에. 근데 아베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정부는 6시 전에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참가하기로 했다고 알려줬는데, 자, 그래서 대사관이 서울에 보도했고, 청와대가 출입 기자들한테 아베가 오기로 했다 하면서 브리핑을 해줬는데, 일본 정부에서 공식 반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참다 못한 청와대가 외신 기자들한테 이제 아베가 오기로 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은 일본 총리는 아직 자기 입으로 말을 안 했는데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했고, 그로부터 1분 뒤에 총리 관저에서 온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베가 올지 안 올지를 일본 산케이 신문을 보고 알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아베가 안 오니까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아베가 기분이 나빠서 안 올 것처럼 하니 속이 탔지요. 그러다가 아베가 오는 쪽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아베가 자기 입으로 공식적으로 온다고도 하기 전에 환영을 한다고 난리 법석을 들었습니다. 일본한테 세게 나간다고, 과거사 규명한다고, 사과받겠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아베가 온다 하니 이렇게 지랄 법석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올림픽이 끝나면 벌어질 일이 심상찮다고 보고, 아마 북한이 한국을 꼬드겨서, 아니 한국 스스로가 북한한테 자빠져서 정상회담 한다고 올림픽 끝날 때쯤에 발표할 수도 있을 거다, 이래 봅니다. 지금 물밑에서요, 남은 못 보는 줄 알고 저들끼리는 쑥덕쑥덕 정말 가관도 아닙니다. 자, 폼페오 국장은, 미국 CIA 국장은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선제 타격을 시도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대통령이 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면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다른 언론은 이런 외교적 수사를 쓴 폼페오 국장의 발언과 다르게 폼페오 국장이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에 관해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 공격에 대한 지식이나 역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면서도 정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고려했으면 하는 모든 선택들을 안내했고, 또 그 실상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북핵 문제가 CIA의 가장 중요한 긴급 현안이고 김정은의 이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는데 미국 CIA의 정보 업무가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을 하고 북한의 이 핵이 대외 가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타격을 하고, 잘 들으세요,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한 목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트럼프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방법을 찾아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왜 동시에 여러 발이냐? 요격을 할 때 한 발이 날라오면 미국이 거의 확실시 격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진짜 가짜를 뒤섞어 가지고 동시에 한 10발을 날리게 된다면 그걸 다 격추하기는 현재 기술로는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로 폼페이 국장은 자신의 권력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다. 즉 남한을 잡아먹는 거다라는 건데, 미국의 CIA 국장이 한국의 무슨 썩은 보수들 일부처럼 종북 척결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입만 열면 종북 척결하면서 실제로는 종북한테 숙주가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이 한국 잡아먹는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정보의 바탕을 둬서 북한의 핵의 근본적인 목적은 남한을 잡아먹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이용해 체제 보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 체제 지키려고 핵무기 보유한다는 걸 미국은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동계올림픽을 기하로 대화 국면을 이어가고 그것이 북미 대화로 이어질 거라고 꿈같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은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은 또 한 달 만에 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고강도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국적의 개인 16명, 북한하고 거래 혐의로요, 기관 9곳, 선박 6척을 제재 명단에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 북한의 이 밀무역과 관련 있는 무역 해운 회사들과 북한의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자, 북한이 손을 댈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평창올림픽으로 뭐 제재 압박 완화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너네들을 더 강하게 숨통을 쪼우겠다라는, 지금 평창올림픽으로 제재 압박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한국 보라고 미국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요, 한국 정부가 아무리 북한을 무슨 대화로 끌어낸다고 저렇게 해도 우리는 믿지 않고요, 너네들이 하도 그러니 한번 해봐라 한 것이지 우리는 올림픽이라고 저 아들을 봐주는 것은 없다. 너네 북한에 돈 주기만 해봐라. 이 이야기죠. 자, 그래서 남북관계가 해빙하고 대화로 가는 거하고 미국에 대해 지금 강경한 압박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이번에 제재의 초점을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차단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했는데요. 제재 명단에 오른 16명 중에서 11명이 대량 살상무기 이 개발과 관련된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무역회사 베이징 청식무역, 단동 진상무역 등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북한에 726억 어치의 물품을 수출하고 203억 어치의 북한 제품을 수입했다고 해서 제재를 했고요. 이 외에도 고려 해운 등 해운회사 5곳,
석탄 운반선 을지봉 6호 등 선박 6척과 함께 북한의 원유 공업성도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은 이 북한의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는 석유 해운 무역회사들을 더 추가로 제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요, 북한을 가만히 보니까 한국이 하도 그래 싸서 미국이 참 무조건 밀어붙이려면 올림픽이라는 명분도 있고 해서 좀 참아주니까 아예 평창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들어서 저들의 선전판으로 만들라고 하니 미국 측에서는 올림픽이 지금 김정은한테 납치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 통신 등은 백악관 고위 관료가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이 평창 올림픽의 메시지를 납치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올림픽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을 할 건데요. 동계올림픽에 가는 중요한 이유가 사실에 기반해 북한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싸우러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중동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이 세계 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면서 북한은 과거부터 조작의 달인이었고 살인적인 정권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창을 북한이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미국은 이를 북한의 만행을 고발하는 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평창 올림픽은 어차피 개판 5분 전이 돼버렸습니다. 저쪽에 가서 한쪽에서는 김정은의 선동이 될 거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또 쟤들은 믿을 놈이 못 된다고 하면서 그야말로 올림픽이 곳곳에서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거죠. 펜스 부통령과 참모진은 현송월의 한국 방문에 대해 한국인들이 현혹됐다라는 보도를 접하고 불안해했다면서 미국의 관료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송월이 이뻐요, 사랑해요, 민족은 하나다, 사랑합니다, 어쩌다. 정말 그 지랄 같은 행동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는 문 정권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드는 거죠. 자,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맥머스터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대화라는 이 남북 간의 거래 환상을 만들어내거나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북한의 술책에 속지는 않을 거다. 우리는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계속할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시사했고, 미국의 유엔 제네바 대표부 로버트 우더 군축 담당 대사는 군축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대화의 방점을 찍으면서 지금이 미국 대화의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1.5 트랙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즉 한국 왔을 때 북한하고 간접적으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늦출 수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대화가 북한의 핵개발을 늦추는데 효용이 있을 거다 말했다는데요. 제발 이런 발언을 할 때 정부 당국자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이름 석자 박아서 이런 헛소리를 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실하게 보내주게요. 자, 이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펜스 부통령 보고 아베도 좀 가라 해라. 이래서 미국이 아베 측에 연락을 했고, 그래서 아베는 한국에 소행이 계심해서 안 간다 했다가, 자,
그래 갑시다. 당신도 오고 나도 가서 다 뜯읍시다. 문재인 정권하고 북한에 대고 압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싸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위안부 재조치 안 된다. 문 대통령 만나 직접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요. 사실은 백악관으로부터 아베가 평창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만 한국이 매달리지 않도록 세기를 받고 싶은 입장인데 그 말을 좀 하도록 같이 하도록 아베를 오라 했다 이 말입니다. 원래 항상 미국은 한미 동맹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세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전번에 800만 불 뭐 주는 문제 이야기 이런 것도 트럼프, 아베, 문재인 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아베가 끄집어내는 형식을 취했는데요. 항상 아베가 총대를 메고 그런 악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명이요.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관련 언론 통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엊그제 북한을 가까이 미국은 멀리 하면서 SBS 기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1987 정부라고 주장하는 이 민주 정권, 저거가 민주의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정권이 보도 통제를 하고 있다 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 북한 인권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턴의 법칙을 재확인시켰다면서 자기 이름을 딴 법칙이네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국 정부가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반 김정은 시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탠턴의 법칙이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거라는 것을 이 변호사는 스탠턴, 자기 이름을 따서 스탠턴의 법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탠턴은 20일 현송월 파견 일정을 일방적으로 북한이 중단한 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언론 탓을 지적한 것을 언급을 한 겁니다. 20일 날 온다는 현송월이 안 오니까 너네들이 보도를 갖다가 북한에 대해 자극적으로 해서 북한이 보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루 제끼고 21일 날 온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 김정은 수사는 현송월이 지나는 서울역에서 보수단체 의원들이 인공기 김정은 사진 이런 걸 태운 데 대해서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고 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이와 함께 개방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한국에서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이 태영호와 다른 유명 탈북인들의 입을 이렇게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브루스 스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트위터에 서울에 있는 동안에 TV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의 압력이 있었고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부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입장은 이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안 온다던 아베까지 데려와서 한국에서 직접 한국 정부와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떠들어서 한국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하자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까?